오늘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할 얘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지수를 좀 보자면 1% 전후에 급락이죠. 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0.9 내렸고 S&P 500은 뭐 1% 정도, 나스닥 지수는 한 1.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는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물론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뭐 지정학생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은 있었는데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가 다 플러스 수익을 냈어요. 뭐 소폭이지만 그러면서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는 갔는데 특히 금요일에는 지수들이 딱 오늘 하락한 것만큼 금요일 날은 다 올랐었죠. 왜냐하면 9월 고용 보고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월가에서는 신규 일자리 수 한 15만 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25만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됐었죠. 뭐 그 전 8월 신규 일자리 수까지도 조정됐는데 이것도 상향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용시장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제 걱정 없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는데 이 주말을 보내면서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는 야 정말 이렇게 좋으면 이제 연준이 50bp 이상 인하하는 이제 빅컷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겠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US뱅크의 베센 보비노라는 수석 경제학자가 고용 보고서 딱 보니까 연착륙 가능성은 물론 이거 무착륙까지도 있겠어. 이거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계속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빅컷 기대감은 아예 그냥 떠나보내자. 뭐 이런 발언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뭐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건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 빅컷을 안 한다고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하를 제한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건데 현재 금리 수준이 아마 너무 높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부담이 되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담감들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약간 직격탄을 날렸던 건 요 두 가지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이후 처음이에요. 전일 대비로는 한 4bp 정도 상승을 한 것이고 이게 이제 빅컷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은 이거 채권 가격 추가적으로 오르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오늘도 4%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내용이 이어지느냐. 그래, 빅컷 기대감은 사라져서 뭐 국채 수익률 오르고 뭐 국제유가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한시름은 났지만 저는 안전자산 수익률이 다시 4% 간다면 이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으로도 저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맞물리면서 오늘 시장은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래 경제 상황이 좋다면 또 시장 입장에서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시장은 나쁘지 않아. 라는 해석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어떤 큰 방향성이 따라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10월 초반에는 이 변동성 장세로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국제 수익률 오르고 뭐 이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만 큰 방향성에 있어서 경제가 탄탄히 받쳐준다면 이건 계속 하락장으로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일시적이지 않을까? 라는 또 해석은 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래요. 경기 침체 확률 20%에서 이제 15%로 낮췄습니다. 고용보고서 보니까 경기 침체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여.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 당초 5,600에서 6,000으로 올렸습니다. 12개월 목표치는 6,000에서 6,300으로 높였어요. 뭐 경제 침체가 없다면 기업들의 EPS도 더욱더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망도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 급락에 대해서 또
너무 큰 뭐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약간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 뭐 국채 수익률 많이 오르고 뭐 비컷 기대감 사라지고, 이게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락 배경이지만, 이 본인이 봤을 때, 샘 스토발 요 분석가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긴 했거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됩니다. 이따가 일정을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데 많은 경영진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온대요. 그럼 이 가이던스를 토대로 해서 실적 전망을 하는데, 월가에서 요게 이제 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요 샘 스토발은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늘 이건 패턴이야 라고 하면서 경영진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좀 낮추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를 이렇게 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공개할 때는 서프라이즈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62개 분기 중에서 60개 분기가 이랬대요. 앞서서 약간 가이던스 낮춰놓고 본인들이 이제 서프라이즈 내게끔 하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경영진의 서프라이즈를 위한 노림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말씀드리면서는 우리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였는데 다만 글로벌 이 펀드 자금에 있어서는 약간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균형 찾기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그 내용.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미국 증시의 좀 유의미한 급격한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매크로 헤지 펀드들의 자금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축소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까지 분명 미국 증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헤지 펀드들은 그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 눈을 좀 폈고요. JP 모건도 조금은 다르지만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조금 낮다라는 평가는 또 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강력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저 주가 수익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그래서 절대적인 앞으로의 성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기업들이 뭐 AI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도 잘 냈어요. 그래서 이 EPS가 그동안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측면에 있어서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은 좀 더 낮아졌다라는 또 평가는 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경기 부양책 효과로 요즘 너무 좋거든요. 관련 펀드들도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헤지 펀드가 중국 주식들을 대량 매수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MSCI 기준 중국 지수가 앞으로 한 15에서 18% 추가 상승할 것 같아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골드만에서는 이게 뭐 큰 방향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거는 전략적 측면에 약간 단기적인 전략 측면에서의 투자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경기가 개선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어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묶어서 보면 약간 이 국가별로도 요 키높이를 약간은 하는 국면이 당분간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네,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도 네, 참고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주요 일정들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도 뭐가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일단 주 초에는 좀 한산합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날 9월 FOMC 의사록 이게 공개가 되는데 이때 B컷을 단행했던 회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들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의 구체적인 이런 발언들이 이게 나올 테니까 뭐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또 중요하겠죠. 지금 또 국제 유가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질 거야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유가가 오르고 뭐 이러다 보면 또 B컷 기대감은 사라진 상황이고 이러면 또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또 민감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CPI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거 우리 또 기억해 두자고요. 그리고 실적은 화요일 날 펩시코 있고 10일 날 델타항공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리고 11일 날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이 있는데 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개막은 이때부터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융사들이 그 포문을 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11일부터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그냥 계속 여기는 1년 내내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들은 이제 회계연도 각 기업마다 이거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실적 공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 몰리는 시기가 이제 아마도 다음 주부터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본격화된다. 3분기 실적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